자, 이번에는 이 현상의 뻐꾸기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준의 매파적 메시지가 시장에 계속해 수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파월가 뭐 시장에 조금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사실 파월과 시장은 밀당 중이라는 게 오늘 제가 뻐꾸기 주식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시장은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파월은 그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죠. 네. 뭐 여건상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황상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잔파도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뭐 최종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뭐 오픈하지 않고 있는 피봇에 대한 어떤 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 뭐 지금 논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예측해드리고 나오는 데이터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월 CPI가 시장의 컨셉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7.7이었는데 7.7이었죠. 전달에는 7.1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게 되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트윗에 FOMC 이후에 파월은 지난 두 건의 CPI 보고서,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속도 이게 환영할 만한 감소를 보였다. 그죠? 그거는 이제 맞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한 뭐 증거, 그죠? 증거가 필요하다. 그죠? 여기 있네요.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나 지표, 결과가 이런 부분을 좀 만족시켜줘야 우리가 기다리는 피봇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과의 싸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시장과의 어떤 매치를 시켜본다면, 이거는 시장에서는 사실 CPI 워낙 이번에 많이 꺾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네,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실망했었는데, 역시 악재라는 거는 한번 나오고 나면 식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11월 CPI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중고차, 그리고 하나는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에너지 쪽은 전달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을 한 거 눈에 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고차인데요. 중고차 도 역시 전달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 우리는 주거비 계속해서 이 하락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상세 내역을 한번 보면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그 12월 FOMC 파월 연방준비제도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50bp 인상했고요, 그죠? 그리고 올해는 기준금리 범위가 4.25에서 이제 4.5, 지금 4.5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밝힌 대로 속도 조절은 시작한 겁니다. 자, 이번에 ECB도 50bp 인하를 했고, 영란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들도 속도 조절을 한 겁니다. 이번 주에 조금 변수가 조금 더 진통이 우리 시장이 미증시에 좀 있었던 건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ECB 총재도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최종금리 범위는 5에서 5.25 정도. 이번에 보면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 10명이 5에서 5.25를 제시했고, 7명은 5.25%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2명은 5% 아래를 제시했습니다. 점도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죠. 요거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 2월과 3월 FOMC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남긴 것이 이번 주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없었다는 거. 이번에 CPI가 상당히 많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으며 최근의 인플레이션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럼 확신을 줄 만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그 점도표 변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9월 FOMC 때입니다. 보시면은 대략 뭐 4.25에서 5% 사이가 대부분 몰려 있었는데요. 이번 12월에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상향이 됐죠. 여기가 5%짜리고요. 그래서 5% 이상에서 그죠? 뭐 지금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종 금리 목표는 상향이 되었다. 근데 2024년에 가서는요. 여기는 2024년이거든요.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지금 2024년에는 대략 한 4% 정도 초반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요 점선은 그죠? 점선은 자, 요거 23년 걸로 한번 보시죠. 내년도.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 9월 달에는요. 9월 달에는 대략 4% 초반에서 5% 사이에 이 점선이 이렇게 점선이 보이시죠? 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금리 최종 금리가 그 정도 사이에. 근데 이번 12월 이거는 파란 블럭입니다. 12월 FOMC에서는 그것이 뒤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뒤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5% 초반에서 5%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후년 2024년도 한번 보시게 되는데, 내년은 2024년. 여기는 요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4년에는 연준들의 의견차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은 2024년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뭐 2024년 말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4% 초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2024년에는 최종금리 2023년 최종금리 대비해서 한 100pp 정도 빠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은 거의 200pp 빠지는 쪽까지 돼 있으니까 2024년의 금리는 한 이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 FOMC 점도표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얼마나 높게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을 한 것도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파월은 지표 결과에 따라서 피봇을 미래 어느 시점에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증시는 사실은 과거를 보거나 현재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시는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반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채권 시장 동향인데요. 전 세계 채권 가치가 대략 70조 달러에서 80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이게 70조 달러 살짝 아래로 가서 최근에 56조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급락하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채권 가격은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중국 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리오프닝에 사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이 매니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투자자들의 60%가 중국 시장의 강세,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지난 11월부터 우리는 11월 초부터 말씀드렸던 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버리고 리오프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미국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미국 시장에서 모멘텀이 못되는 거는 중국 시장이 좀 채워줄 가능성, 우리는 그런 전략을 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긍정적인, 낙관적인 리오프닝 전망하고 밸류에이션이다. 자, 결국에는 중국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어떤 틈새 종목군들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볼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중국 시장의 긍정적인 관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하면서 확진자가 막 크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거, 뭐 저도 좀 색안경을 끼고 야, 그러면 다시 제로 코로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는
예정대로 있었습니다. 15, 16. 이게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열렸습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부양, 소비 상당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뭐 부동산 쪽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매치해 본다면 중국 내수 관련 종목분들이나 뭐 소비 관련 쪽하고 계속해서 매치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2월 14일 중국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 발표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중국 시장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그죠? 이만큼 최근 들어서 이번 12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블룸버그 펀드 매니저, 글로벌 펀드 매니저 1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뭐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또 등의 이제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인데요. 내년 시장이 좋을 것이다. 그죠? 내년 시장이 좋을 것이다. 그죠? 특히 보시게 되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막대로 돌아섰죠. 그죠? 올해 힘들었던 주식시장이 내년도에는 10% 이상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에 기술주를 다시 담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또 하나, 응답자의 60%는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월 발표하는 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경제 전망은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더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과거로 보면 과거 뭐 여기 2000년도 있고요. 2008년도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는 지금 완화되는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단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EM, 에코티인데요. 이 이머징 마켓의 주식에 긍정적으로 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중에 그동안의 현금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소폭 감소되고 있다. 어딘가로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이트 컬러 해고 뭐 이번에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테크 업종군들 고용 해고가 거세지고 있다. 이게 결국에는 고용 둔화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월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피봇을 사실 올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언제쯤 확실한 피봇 신호를 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지표, 결과, 데이터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변화는 우리 감지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피봇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지켜보는 많은 지표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바닥의 시그널을 찾으면서 자산을 쉬프팅하고 있다. 그죠? 자산을 리밸런싱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